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코스피 견인하는 반도체. 오늘 반도체 수출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처럼 3월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에서 봤다시피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에 8만 원이라고 했던 그 라인대를 좀 강하게 뚫었습니다. 네. 8만 원 뚫자마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관련했을 때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이미 보여줬듯이 힌트를 줬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반도체를 중국이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것도 사고 삼성전자 것도 살 것이라는 점. 거기 그러면은 1분기 실적 발표도 잘 나왔던 데다가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이번 수치 그러니까 넘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것과 시장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때 기대감을 안고 갔던 분들께서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차익을 하는지 혹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계속 분할적으로 담아야 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흔들림까지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지수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주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네. HBM부터 시작해서 CXL, 유리기판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 흐름들이 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접근을 할 때는 소부장단에서는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되었거나 혹은 좀 핑퐁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을 땐 온디바이스 쪽은 쉽니다. 네. 그런데 온디바이스 쪽에 움직일 때는 또 HBM이 쉬워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내에서 무조건 반도체가 다 가니까 난 이 종목을 봐야지라기보다는 그 섹터를 세분화해가지고 하나의 섹터가 움직였을 때 그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거나 혹은 눌렸을 때 다른 그러니까 좀 상반되는 섹터가 눌렸을 때 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4월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에 있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방금 삼성전자 예상대로 실적이 잘 나온다면 잠깐의 조정세가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4월 5일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시세가 좀 가파르게 오른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라면 단기적인 세론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우상향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어갔던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구간들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를 살펴보면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뿌 한번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HBM은 우리 아직 안 돼. HBM3는 우리 아직 안 돼요. 이런 기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젠슨황 형님께서 삼성 HBM3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에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기업의 부분이 만약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실적이 지금 나올 1분기 나올 실적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게 조금 이렇게 늦춰졌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세 탄력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약한 조정 아니면 그냥 바로 갈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삼성전자 차트의 흐름이 기존의 어떤 상승 채널을 쭉 만들어 놓은 그 채널 상단이었어요. 네. 그래서 83,000원짜리는 앞에 이제 가격대 저항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 쉬어가는 흐름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채널 하단 자리까지 여기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정이 나올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실적이 4월 5일 잠정 실적을 앞두고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요 사이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실적 발표를 기대를 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라면 네. 그거는 이제 세론으로 눌림 이후를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하고 저는 올해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삼성전자는 우상향 기조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증시의 상승, 뭐 미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조정 나온다면 결국은 사이클 산업에서의 돌리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라면 충분히 괜찮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낸드 플래시 기업용 SSD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김신현 팀장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에 올라옴이 나왔다면 그럼 이제 증산으로 들어가는 사이클은 과연 언제가 되는지가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는 좀 그래도 올해 안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더해서 AI 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AI 쪽에 대한 반도체는 계속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연합을 하고 계속 AI 투자를 하고 돈을 굉장히 큰 규모로 붓는 이유가 네.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인데 결국 AI 센터를 만든다든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AI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면 제조사가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큰 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내에서 보고 계신 탑픽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대장주를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SK하이닉스를 뒤따라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나와주고 있고 결국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들을 그려낸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수율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먼저 HBM 관련했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SK하이닉스의 흐름도 결국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반도체를 보실 때는 대장주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소부장단에서 보시는 겁니다. 대장주가 흔들리지 않아야 소부장들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먼저 봐야 하는 건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봐야 되는 건 대장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단연 대장주죠.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이주연 대표님도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실까요? 네, 뭐 앞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우상향 기조를 확실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낸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돌아가는 그 부분에 이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HBM3라든지 아니면 CXL 뉴로모픽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아직은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 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 상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뽑자라면 동진 세미캠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그쵸.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뭐 HPSP 이런 것들 올라올 때 함께 올랐다가 최근 뭐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서의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은 그런 종목입니다. 2024년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1,900억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올해 전망치를 가지고 펄을 계산한다라면 1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성장이 없느냐?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100억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대로 어떤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기에 이대로 추정치대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보다는 그냥 밸류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